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5번째 과목 이제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 이쪽 봐야겠죠. 자, 이쪽은 이제 어떤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기계 안전, 그리고 이제 전기 안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차례는 화학이죠. 자,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 실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쓰이는 뭐 물이나 사람이 마시는 산소, 이제 들이마시고 이제 뱉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실생활에 이상이 없고 꼭 필요한 그런 화학 물질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들도 많이 다루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화학 물질에 의한 이제 뭐 안전 방법,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화학 물질을 다룰 때 이제 들어가는 기계 설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화학 물질과 화학 설비, 이제 설비에 대한 이제 어떤 게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화학에 대해서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지 이러한 물질이나 이러한 설비가 어떤 위험을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안 좋은 점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게 뭐냐면 화학 물질의 개요와 화학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좀 볼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위험하죠. 화학 물질. 기계는 뭐가 위험한가요? 기계는 이제 기계 자체가 보통 이러한 철이나 튼튼한 재질이나 안 그러면 날카롭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나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어디가 끼어서 다친다던가 뭐 팔이 잘린다던가 아니면 뭐 눌린다던가 그런 거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전기는 어떤 사고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전기 뭐 감전, 아니면 전기 설비로 인해서 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사고가 있고, 화학은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죠? 화학 물질이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거나 뭐 부식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화학 설비의 뭐 폭발에 의해서 다친다거나 아니면 자 이런 독성 가스나 이런 가스들도 전부 다 화학 물질이죠. 가스를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뭐 죽거나 아니면 그 가스가 폭발 위험이 있거나 이러한 위험이 있죠. 뭐 중독이 돼서 질식사를 한다. 그래서 자 화학에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는지 아시겠죠? 이제 다음 파트에서 배울 거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사고 위험에 대한 방지 기술을 배우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쪽 분야 파트에서 뭘 본다? 화학에 대해서 보겠죠. 자, 화학 물질은 화학적 방법에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로 빛과 열과 같은 에너지 형태의 물질로는 보지 않는다 해서, 자 일단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물리랑 화학은 어떤 차이로 볼 수 있죠? 자, 물리적인 이러한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보통 기계나 전기로 보죠. 자, 화학은 뭔가요? 화학. 어떠한 물질이 뭐 결합을 하겠죠. 물질과 물질과의 결합. 아니면 어떠한 물질이 분해가 되어서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분해. 보통 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죠. 그래서 자,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어떠한 이러한 화학 현상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화학이란 자, 제 몸에 어떤 물질이 닿았습니다. 닿았을 때 어떠한 화학적인 변화가 없으면 뭐 이러한 사고는 있을 수 있겠죠. 찬 물체가 닿았으면 뭐 동상이 입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피부에 닿아가지고 단백질을 변형시킨다. 단백질을 아예 다른 물질로 바꿔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화학 사고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또 화학 물질이 폭발했을 때 그러한 이제 설비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러한 기본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온도 말할 때 도씨라고 하죠. 몇 도씨? 이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물의 어느 점을 0도, 0 그리고 끓는 점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하죠. 그리고 자, 화씨는 뭔가요? 도 F라고 해서 물의 어느 점을 32도, 32, 끓는 점을 212에서 이 사이를 180등분 분한 온도를 우리가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화학에서는 어떤 온도를 쓰나요? 이제 우리가 이 5번째 과목에서도 가끔씩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 화학에서 온도는 절대 온도를 씁니다. 우리가 켈빈 온도라고 해서 이제 몇 K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우리가 T로 보죠. 절대 온도 T. 그거는 뭐냐면 모든 물체의 이제 활동이 정지하는 그 온도, 섭씨 기준으로 해서는 얼마? 마이너스 273.15 도씨를 뭘로 본다? 0K로 봅니다. 보통 뒤에 있는 소수점은 빼기도 하는데 그래서 얼마를 0도씨는 그럼 얼마가 되죠? 273K가 되죠. 그리고 0K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뭘로 한다?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고 화학에서 계산할 때는 거의 다 이 온도를 씁니다. 절대 온도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절대 온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화학에서는 저걸 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0도씨라고 하면 273K를 쓰고 100도씨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얼마를 쓸까요? 여기다 100 더하면 되죠. 373K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제 온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압력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 우리가 보통 1기압이라고 하죠. 1기압을 우리가 보통 단위로 1atm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압력이란 무엇입니까? 압력. 이렇게 제가 손과 손을 밀면 여기에도 압력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대기압이라고 하잖아요. 대기압. 그래서 옛날에 이탈리아 이제 과학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조에 수은을 담아놓고선 수은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병에 수은을 담은 다음에 거꾸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플라스크에 담겠죠. 그러면 수은이 가득 담겨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요. 이 이상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려가려고 하지만 누군가 이 공기가 여기를 누르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내려가다 안 내려가요. 이 사이의 공간이 얼마냐? 760mm였습니다. 수은주로는 760mm. 그리고 수은 대신 물로 했더니 얼마가 된다? 10332.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단위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1기압의 기준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뭐 산업안전에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책에 나와 있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뭔가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소리죠. 자, 수소랑 더 쉬운 걸로 수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학 개수로 인해서 결합이 됩니다. 자, 그때 뭐다? 이제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산소는 16입니다. 자, 그러면 1이 2개 있죠. 2개짜리가 2개 있어서 4가 됩니다. 얘는 16짜리가 2개 있어서 32가 되죠. 얘는 그럼 얼마가 되나요? 36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원자량으로 보면. 자, 뭔가요? 일정 성분비. 항상 수소랑 산소랑 결합할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질량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수소 4가 결합했을 경우에는 산소 32가 오고, 만약에 수소 1이 결합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산소 8이 만나갖고 물이 9가 된다. 이러한
일정한 성분으로 결합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다음에 이제 배수 비례 법칙이 있죠. 배수 비례 법칙은 뭐냐면 어떠한 이제 두 가지 원소가 화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C랑 탄소랑 만난다고 합시다. 이 두 개가 만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럴 때는 뭐다? 한 원소를 기준으로 다른 원소가 만날 때 결합하는 양은 어떻게 하다?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고 있다. 탄소의 원자량은 12고 탄소는 16입니다. 얘는 그러면 32가 되겠죠. 자, 10이랑 16이 만나고 10이랑 32가 만납니다. 자, 그럴 때 16과 32 두 배로 올라가죠. 이러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벗어난 결합은 없다라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질소랑 산소가 만날 때 어떠한 화합물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2O 그리고 NO 다음에 N2O3 다음에 NO2 N2O5. 자, 보겠습니다. 질소의 원자량은 13입니다. 탄소는 16이에요. 근데 N2니까 전부 다 N 하나일 때를 기준하면, 자, N은 뭐가 되나요? 28에 16이 결합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8에 결합하는 게 16입니다. 얘는 14에 16. 얘는 얼마입니까? 28에 5가 3개면 얼마입니까? 48이 되겠죠. 얘는 14에 32가 되겠죠. 자, 전부 다 약분을 합니다. 약분하면 얼마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하나로 맞춰주려고 하면 14로만 한번 맞춰볼까요? 14일 때 그러면 2로 나눠주니까 얼마입니까? 14일 때는 8이 되고 얘는 16이죠. 얘를 1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아니, 14일 때 16이죠. 얘는 14일 때 얼마? 2로 나누면 24가 되죠. 얘는 14일 때 32. 자, 8씩 늘어나죠. 8, 16, 24, 32. 8씩 늘어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4를 기준으로 배수 비례 법칙이란 한 원소를 기준으로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할 때 어떻게 일정한 배수를 가지고 있다. 8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거, 질량 보존의 법칙. 아까 우리가 한번 봤던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탄소랑 산소랑 만나서 CO2를 만듭니다. 탄소는 12라 그랬고 산소는 16이라 그랬죠. 결합하면 두 개니까 32. 4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CO2는 44가 되겠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뭡니까?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은 어떻다?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디 따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 반응물 이거 두 개 합하면 44죠. 그럼 생성물도 44가 나오지. 자, 생성한다고 해서 더 생기거나 뭐 50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없어져 갖고 40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로 가서 나중에 이제 압력과 기체에 관한 법칙은 따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초적인 법칙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화학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식. 화학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뭐 CO2 등등 화학 기호를 이용해서 몇 개랑 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식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식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분자식, 실험식, 그리고 이제 시성식, 구조식.
여러분들 여기는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화학이 이렇다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쪽 화학 파트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 좀 쉬워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막 적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분자식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화학식을 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에 에틸알코올이 들어가죠. 에틸알코올에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C2H5OH. 우리가 이걸 화학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자,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 화학식에서 자, H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코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화학식의 성질, 작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OH를 따로 뺐어요. 그래서 자, 설명하겠습니다. 화학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작용기를 보여주기 위한 식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시성식이 에탄올의 시성식이 됩니다. 자, 분자식이란 같은 종류끼리 다 몰면 돼요. 다 하나로 몰면 어떻게 돼요? C 2개, H 6개의 O가 되죠. 그래서 에틸알코올의 분자식은 C2H6O가 됩니다. 자, 실험식이란 다른 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약분에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을 말해요. 벤젠은 C6H6이라고 합니다. C 하나에 H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식은 가장 간단하게 약분해버리면 CH가 되고 자, 아세틸렌은 C2H2가 되는데 이것도 C 하나에 H 하나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식으로 나타내면 CH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식을 가지고는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실험식이랑 가장 간단한 정수비. 자, 마지막으로 구조식 보겠습니다. 자, 시성식을 그대로 선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실제 이 에틸알코올은 탄소 2개 붙여놓고 맨 끝에 있는 탄소에 수소 3개 붙어있고 그 다음 탄소에 수소 2개 붙어있고 마지막에 O랑 H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화학식을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선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부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자, 이제 아시겠죠? 화학식에는 4가지가 있고 우리가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이라고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 그리고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뭐 간단한 말 그대로 맞습니다. 자, 반응이 끝났을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 반응, 열을 흡수했다.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 열을 방출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다 연소 반응, 태우는 반응은 다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은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흡열과 발열 반응이 뭔지는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해서 뭐 열을 흡수, 열을 방출. 우리가 엔탈피라고 합니다. 엔탈피. 델타 H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열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한마디로 그냥 열 변화를 말합니다. 열 변화. 자, 그래서 델타 H는 뭐죠?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이제 에너지를 뺀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뭐 반응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나 아니면 이제 기출 문제에서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어떠한 물질의 이런 델타 에너지, 델타 H 값을 이제 주고선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뺀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일 경우에 발열 반응. 플러스다. 이건 여러분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 물질과 반응해서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나온다 했을 경우에 이제 뭐 A 물질의 델타 H 값 뭐 얼마, 그리고 뭐 B, C, D 값이 뭐 얼마다 했을 경우에 생성물 뭐 C, D에서 반응물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이 뺀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면 발열, 플러스면 흡열 반응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 농도 한번 볼까요? 농도. 어떠한 이제 화학 물질이 이제 반응을 할 때 어떠나요? 농도가 높으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농도가 낮으면 그만큼 묽으니까 이제 반응할 게 없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반응이 좀 더 느려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농도와 온도와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온도가 상승하면 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온도가 낮으면 좀 가만히 움츠러들겠죠. 근데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막 있기 싫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행동이 막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똑같아요. 이 물질들도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운동이 활발해짐으로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이 있어요. 온도가 10도씨, 여기서는 섭씨 온도입니다. 10도 올라갈 때마다 반응 속도는 2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이러한 법칙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가 2배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 온도로 봤을 때 온도가 10도씨 올라갈 때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높게 해야 돼요? 높게 안 해야 돼요? 온도를 낮게 하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겠죠. 자, 이제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이온화 경향 한번 볼까요? 이온화 경향. 이온화 경향이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칼카나마. 칼카나마 알아. 그리고 이제 천리준합. 뒤에 이제 뭐 수소 이후로는 크게 뭐 이제 뭐 구리, 수은, 그리고 은, 백금, 은순서인데 여기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뒤에 그냥 뭐 구리, 이런 순서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두 개 틀렸죠? 은이 A지고 금이 AU죠. 자, 보겠습니다.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원소가 용액 속에서 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로 전기화학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용액 속에 있을 때, 자,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체로 있지 못하고 이온화, 뭐 칼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가 이온이 된다. 칼슘은 플러스 2가 이온이 된다라고 해서 자, 그냥 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트륨이 이제 녹아 있는 용액에, 자, 나트륨이 녹아 있는 용액에 칼슘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가 이온이 되고 얘를 그냥 금속으로 석출시켜 버립니다.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온화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다? 만약에 알루미늄이 있는 곳에 칼륨을 넣어버린다. 그러면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온이 있을 때 알루미늄 이온이 있는 용액에 칼륨을 넣어버리면 얘를 석출시켜버리고 지가 이온이 돼요. 그럼 이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연이 금속이 돼버리고 알루미늄이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반응성이 크고 산화되기 쉬우며 환원되기 어렵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리튬,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등과 같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상온에서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물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수소가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물 속에 물은 H2O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지들이 이온이 돼버리고 수소를 내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금속들이 물과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수성 물질이라고 많이 배웠을 텐데, 그리고 금수성 또는 물 만나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뭐 위험물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처음 봤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물질이 물 만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온화 되려고 해가지고 지들이 그냥 어떻게 되나요? 지들이 이온이 돼버리고 수소를 내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좀 봤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 나머지 내용 들어갈 때 좀 내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또 나오는 화학적인 기초 내용들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하면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